김성봉입니다. 이번 만남에서는 재개발 사업, 재건축 사업 등의 정비 사업의 경우에 있어서 조합원들의 재산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면서 가장 중요한 것으로 다루어지는 관리 처분 계획에 관하여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리 처분 계획이라는 것은 글자 그대로 관리 계획과 처분 계획으로 구성되는 것입니다. 잠시 후 자세한 내용 다루기로 약속하고요. 이러한 관리 처분 계획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구성을 이해해야만 제대로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관리처분 계획은 그보다 앞서 이루어지는 사업시행계획, 그리고 그 뒤에 이루어지는 이주 철거 준공인가 입주 이전 고시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련성을 맺습니다. 그 관련성 또한 간략하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쯤 두고 화면 정리하고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구성에 관하여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요약 정리를 한 적이 있으니까 시간이 나시면 그 내용 또한 확인해 보는 것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법률이라는 것은요, 총칙, 실체 규정, 보칙, 벌칙, 부칙 등으로 구성이 이루어집니다. 총칙은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것으로서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의 경우에 있어서도 제1장에 총칙이 나타나고 이 총칙은 제1조부터 제3조까지로 구성이 됩니다. 그리고 제2장부터 제7장까지 달리 말을 하자면은 보칙 앞까지가 바로 실체 규정입니다. 여기까지도 핵심적인 내용은 파악하였을 것으로 믿습니다. 그리고 제8장에 보칙이 들어가 있습니다. 보칙이라는 것은 글자 그대로 보충적인 규칙입니다. 그게 바로 보칙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보칙이라는 것은 말입니다, 총칙에 분류할 수도, 그리고 실체 규정에 분류할 수도 없는, 그리고 심지어 벌칙에도 분류할 수도 없는 그러한 규칙들의 묶음을 보칙이라고 합니다. 전체 내용을 보충해주는 규칙이라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러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의 보칙 가운데 있어 가장 중요한 내용이 바로 제124조, 125조 등에 있는 정보공개의 조문들입니다. 이쯤 일단 해두겠습니다. 그리고 보칙 다음에는 벌칙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의 벌칙은 제135조부터 제142조까지인데요. 여기에 다양한 벌칙들이 제시되어 있고요. 따라서 정비사업조합 집행부에서는요, 이러한 벌칙에 대해서 늘 유념하면서 사업 추진을 해나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도 핵심적인 내용은 파악하였을 것으로 믿습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부칙이 나타나는데요. 부칙은 경과 규정이나 시행기일, 국법 폐지 등을 정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그 시행기일이 언제입니까? 라는 질문을 받았을 경우에서는 부칙 부분 확인하시면 될 것입니다. 여기까지도 핵심적인 내용은 파악하였을 것으로 믿습니다. 화면 정리하고요. 여기에 제시되어 있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구성 정리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정리하겠습니다. 이러한 총 9개의 장 가운데 있어서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면서 가장 중요한 장이 바로 제3장입니다. 제3장은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구성에 있어서 약 50% 정도, 약 절반 정도를 차지하면서 6개의 절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6개의 절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중 제5절에 대해서 오늘 같이 정리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5절 관리처분 계획 등인데요. 예, 제72조부터 제82조까지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란 관리처분 계획 등에 이어서 공사 완료에 따른 조치 등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 앞서 사업시행 계획 등이 나타나 있다는 거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이쯤 해두겠습니다. 이쯤 함으로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구성에 관한 전체 윤곽 파악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 정리하고요.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앞서 예고해 드렸던 대로 관리처분 계획을 제대로 이해하려면은 그보다 앞서 이루어지는 사업시행 계획을 이해해야만 하기 때문에 화면에 이렇게 그 내용을 요약 정리해 둔 것입니다. 자, 먼저 사업시행 계획 작성을 사업시행자가 하여야 하는데요. 그 내용은 도시정비법 제52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시행 계획 작성을 행정청에 제출하여 사업시행 계획 인가를 받아 그리고 최종적으로 고시까지 하여야 할 텐데요. 이는 법 제50조에 규정이 되어 있고요. 이러한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가 이루어진 다음에 비로소 관리처분계획 수립을 하고 그리고 조합원에게 통지를 하고 그리고 총회를 개최하고 공람을 하고 그리고 인가 신청을 하고 그런 다음에 최종적으로 행정청으로부터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아 그리고 이것이 바로 고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이러한 관리처분계획 인가 고시는 법 제78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자, 전체 윤곽 파악하셨을 것으로 믿고요. 화면 정리하고 세부적인 내용 처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일단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업시행계획 인가 고시가 이루어진 이후 120일 이내에 구체적으로 사업시행계획 인가 고시가 이루어진 후 120일 이내입니다. 토지 등 소유자에게 분양 신청 통지, 대단히 중요한 것이죠. 분양신청 통지 및 일간신문에 분양 공고를 하도록 규정해 두고 있는데요. 이는 제72조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이때 토지 등 소유자에게 통지하는 사항 중 가장 중요한 세 가지가 바로 종전자산평가, 자산 나타나고 있죠. 돈입니다. 그 다음 분담금 추산액, 그 다음 분양신청기간 등 세 가지입니다. 이것 이외에도 일부가 되어 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이 이런 것들입니다. 돈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분양신청기간은요. 우리가 도시정비법 요약 정리할 때 약속했던 것처럼 통지일로부터 30일 이상 60일 이내의 기간이 주어지고요. 그리고 2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이 가능하도록 규정해 두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도 핵심적인 내용 파악하였을 것으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분양 신청 기간이 종료된 때 분양 신청 기간 완료 시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분양 신청 기간이 종료된 때의 분양 신청 현황을 기초로 관리 처분 계획을 수립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업 시행 계획 인가고시 그리고 분양 신청과 관리 처분 계획은 밀접한 관련성을 맺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도 핵심적인 내용 파악하였을 것으로 믿습니다. 이는 법 제74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법 제74조에는요 다음과 같은 내용도 같이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관리처분계획 수립을 하고 난 뒤 총회 개최일 1개월 전에는 종전자산평가액 이것이 바로 조합원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감정평가액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흔히 부동산 감정평가액이 바로 종전, 예전부터 가지고 있는 그러한 자산평가액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종후자산평가액, 이것은요 분양 예정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추산액입니다. 앞으로 자신들이 분양받을 그러한 자산에 대한 평가액이 종후자산평가액입니다. 어때요? 돈이라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 바로 파악할 수 있었을 것으로 믿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공사비 등의 정비사업비 추산액, 조합원 분담 규모 및 분담 시기 등을 조합원에게 문서로 통지를 하여야 합니다. 여기까지도 이해하셨을 것으로 믿습니다. 그리고 관리처분계획 총회를 개최해야만 하는데요. 이는 법 제45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이러한 총회 소집 및 개최 후에 관리처분계획 공람이 이루어져야 되는데요. 30일 동안 이루어져야 된다고 우리가 앞서 약속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비로소 인가 신청을 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내용은 법 제78조에 규정되어 있고요. 이러한 신청에 따라서 행정청에서는 인가 고시를 하게 되는데 이 또한 법 제78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어때요? 핵심적인 내용 파악은 다 되고 있죠. 여기까지도 이해하셨을 것으로 믿습니다. 조금 더 부연 설명해 볼까요?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화면 정리하고요. 관리 처분이라는 것은요, 도입 부분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관리와 처분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입니다. 관리라는 것은요, 어떤 주어진 것을 유지, 개량하는 것이라는 거, 잘 알고 계실 것으로 믿습니다. 달리 말을 하자면은 종전자산, 더 쉽게 말씀드리면 원래의 토지와 건축물이 있을 겁니다. 토지나 건축물 등이 있을 겁니다. 이들을 제대로 유지하고 그리고 개량시켜서 더 낫게 만들어서 새로운 토지 건축물로 개량을 시켜 나가야 될 것입니다. 바로 그 과정이 관리고 그것을 계획하는 것이 관리계획입니다. 그리고 새로 만들어 두기만 하여서는 안 될 겁니다. 그걸 어떤 규정에 맞게 배분을 해야 될 겁니다. 처리하여 나누어야 될 겁니다. 처분을 하여야 될 겁니다. 그런 계획이 처분계획입니다. 그래서 관리처분계획이라는 것은 바로 관리계획과 처분계획을 합친 계획이라는 거 바로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예, 이러한 관리 처분 계획이라는 것은요, 우리의 전래 동료와 예, 관련이 있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두꺼봐 헌집 줄게 그게 새 원래의 토지나 건축물 줄게 새 집 다오 그러더라고요. 새로운 토지 건축물을 배분 처분해 달라라고 요구하는 것 같아요. 여기까지도 핵심적인 내용 파악하였을 것으로 믿습니다. 이쯤 해두죠. 전래동요 제가 노래 부르는 능력이 부족해서 여러분들 앞에 부를 수는 없다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관리 처분 계획 핵심적인 내용은 파악하였을 것으로 믿습니다. 이러한 관리 처분 계획인가 고시 이후에 이주 철거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예, 우리가 도시정비법 요약 정리할 때 여러 차례 강조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도시정비법은 절차법입니다. 철저하게 절차에 시작해서 절차로 마무리 지어야 하는 법입니다. 그럼 이런 절차로 진행되면서 다음 절차가 이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이주 철거라는 거 이미 잘 알고 계실 것으로 믿습니다. 화면 정리하고요.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진행할게요.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법 제52조에 규정된 주민 이주가 나타나 있습니다. 예, 법 제52조의 주민 이주는 간단하게 규정되어 있을 뿐이고요. 대부분의 내용은 토지보상법을 준용해야만 한다는 것 또한 이미 약속해 두었습니다. 이주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철거가 이루어지게 될 텐데요. 이는 법 제81조에 규정되어 있고요. 철거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는 당연히 착공을 해야 되겠죠. 공사에 착수해야만 할 텐데요. 이는 법 제82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사가 제대로 이루어진 다음에 준공인가가 나오게 될 것이고 입주가 이루어지게 되고요. 그런 다음 정비구역 해제가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예, 이들은 법 제83조부터 법 제85조 사이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 다음에 이전 고시가 이루어져야 될 것이고요. 이는 법 제86조에 규정되어 있고요. 이전 고시 다음에 조합 해산이 이루어져야 할 텐데요. 예, 그건 법 제86조 2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여기에 제시되어 있는 내용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 이건 2022년 6월 10일 신설되어서 붙이게 보면은 2022년 12월 11일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해 두고 있습니다. 예, 조합 해산 총회 소집은요, 이전 고시 1년 이내에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여기까지도 핵심적인 내용 파악했을 것으로 믿습니다. 과거에는 말입니다. 이전 고시가 이루어진 한참 뒤에도 조합 해산을 늦추는 그런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이 조문을 신설하여서 2022년 12월 11일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해 두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쯤 해두고요. 관리 처분 계획이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정리는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두꺼봐 헌집 줄게 새집 다오처럼 말입니다. 헌집 달리 말하면 이것이 바로 종전 자산에 해당될 것입니다. 달리 말을 하자면 원래의 토지, 쉽게 말하면 땅, 건축물, 쉽게 말하면 건물,
등을 새집다오 새집 새로운 자산 새로운 자산 새로운 아파트 등을 건설하여서 배분해주는 그러한 계획을 관리처분 계획이라고 한다라는 거 제대로 파악하셨을 것으로 믿습니다. 자, 이쯤에 두고 화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